환율 폭등 속보가 터진 그날,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환율이 이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은행 대출 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덕분에 살았어요. 평범해 보였던 그녀 앞에서 사람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다들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 평범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떻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미리 알았던 걸까요?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이 오래된 신문 스크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낡은 간판에는 은채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여느 중개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벽에 붙은 매물 사진들, 오래된 책상과 의자, 달력 하나. 서은채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부동산 매물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환율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120원. 은채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신문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면이 아니라 경제면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저희 신혼집 알아보러 왔어요.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2억 5천 정도요. 대출 좀 받으려고요. 부부가 말했습니다. 은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아,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매물 자료를 보여주면서도 계속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은채는 다시 환율을 확인했습니다. 1123원. 아침보다 3원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 은채는 옆 건물 은행에 들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은행 지점장 박민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채 씨, 오늘도 환율 확인하러 오셨어요? 민준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은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환율이 자꾸 오르네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닌가요? 민주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은채의 사무실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요. 네,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계세요? 요즘 집값 계속 오른다면서요? 좀 더 기다렸다 팔까요? 남성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파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왜요? 더 오를 텐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은채가 말을 흐렸습니다. 남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TV에서 다들 경제 좋다고 하던데요. 결국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은채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채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경제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각종 경제 지표들을 확인했습니다. 환율, 금리, 물가 상승률, 가계 부채,
그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징조를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동네 작은 부동산 중개업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은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가? 며칠 후 동네 상인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작은 회관에 동네 가게 주인들이 모였습니다. 식당, 슈퍼, 약국, 세탁소. 모두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채도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참석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연말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머릿속엔 다른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113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장사 다들 어때요?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럭저럭이죠. 요즘 손님들이 좀 줄긴 했어요. 근데 뭐, 매년 연말은 원래 그렇잖아요. 분위기는 대체로 낙관적이었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요즘 환율 보셨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율?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세탁소 주인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우리가 쓰는 물건 값도 다 오를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요? 식당 주인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은채는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은채 씨, TV 안 봐요? 요즘 경제 엄청 좋다는데요. 맞아요. 어제도 뉴스에서 성장률 높아진다고 하던데. 사람들이 하나둘 동조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A 부동산도 계속 오르는데 뭐가 문제예요? 은채 씨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결국 은채의 경고는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연말 행사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채는 전자상가 앞을 지나갔습니다. 큰 화면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늘고 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강태훈 증권사 수석 이코노미스트. 은채는 그 얼굴을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화면 속 강태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환율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겐 호재죠. 지금이야말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계속 오를 겁니다. 은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화면을 믿는 듯 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각종 경제 지표들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신호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 있을까? 은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민주는 은행 창고에서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상자에서 옛날 신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IMF 위기를 다룬 기사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심코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신문 속 사진, 청와대 앞에서 찍은 듯한 여성의 모습,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서은채 선임행정관 IMF 위기 대응 공로. 민주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지금보다 젊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그 은채였습니다. 헉! 이것이 무슨 일이람? 민주는 황급히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은채 행정관 경제수석실 사퇴 정계 은퇴 선언.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은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은채는 평소처럼 컴퓨터로 환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을 내밀었습니다. 은채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게 은채 씨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어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경제수석실에서요? 네. 오래전 일이에요. 은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IMF 때 일이었어요. 저는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알았어요. 데이터가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경고하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도 무시했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제는 좋다, 괜찮다, 걱정 없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터졌죠.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채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집을 잃었고, 가족은 흩어졌어요. 저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어요. 그건 은채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준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또다시 경제위기의 징조가 보였죠. 이번엔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제 경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경제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은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청와대를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 왔죠. 작은 동네지만 여기서라도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민주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은채가 왜 그렇게 환율을 걱정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군요. 네. 또 시작되고 있어요. 똑같은 징조들이 보여요. 은채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환율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은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일주일 후 은채의 예측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1130원이던 환율이 하루 만에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1250원.
뉴스는 온통 환율 속보로 가득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는 은채의 조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단골 고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대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집 매수 계획 잠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고객들도 뉴스를 보고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본사는 달랐습니다. 민준은 상부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 지점장, 왜 대출을 막고 있습니까?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본부장이 따졌습니다. 민준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곧 안정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민주는 경고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편 은채의 사무실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채 씨, 그때 말씀 드릴 걸 그랬어요. 집 팔라고 하셨을 때 팔았어야 했는데. 상인회에서 은채를 비웃던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은채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은채는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강태훈이 나왔습니다. 환율 급등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곧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은채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은채는 강태훈이 일하는 증권사를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의 화려한 로비. 은채의 초라한 옷차림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강태훈 이코노미스트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왔다고 하면 만날 겁니다. 서은채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강태훈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은채를 보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은채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전직 공무원? 이야기 좀 합시다. 은채는 차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강태훈이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은채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 그만하세요. 거짓말이라니. 난 전문가로서 분석한 걸 말하는 것뿐이에요. 당신은 5년 전에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경고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과민 반응이라며 괜찮다고 했었죠.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지금은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당신은 지금도 진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강태훈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채 씨,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청와대에서 쫓겨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쫓겨난 게 아니라 떠난 거예요. 당신처럼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은채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팽팽히 대치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누가 옳은지. 강태훈이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은채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경제 위기는 본격화되었습니다.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가격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채가 예측한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뉴스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채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끊겼고요. 제 말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통 부수고 난리를 치며 모든 걸 짓밟았습니다. 강태훈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은채 씨. 은채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5년 전에 당신 경고를 막은 사람이 저였어요. 순간 은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청와대에서 위기를 경고했을 때 저도 알았어요. 당신이 옳다는 걸. 그런데 왜? 승진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때 막 증권사 수석 자리를 제안받았거든요. 만약 경제 위기가 온다면 제 커리어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태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넘겼어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당신은 청와대를 떠났고 저는 승진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어요. 은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5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정말로 미안해요. 알아요.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할게요. 강태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채를 봤습니다.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는데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당신이 망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은채가 강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떠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떠난 것은 결국 저 때문이잖아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강태훈은 울먹였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전문가니까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은채의 조언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는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은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태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채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은채는 강태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전문가예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강태훈은 깊이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채는 강태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은채는 평소처럼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집 좀 알아보려고요. 네, 어서 오세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은채는 조용히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경제신문을 접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높았지만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빛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는
박수받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합니다. 은채는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